안녕하세요. 제56강 예제중심 C++ 따라하기. 이번 시간에는 파일 처리를 이용한 최단 경로 구하기 프로그램을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한 정점에서 끝에 있는 정점까지 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되겠고, 핵심은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으로 가는 코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아래 그림과 같이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번호에서 해당 경로로 갈 수 있는 최소 시간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위는 분이며 파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파일로 저장한다. 이 문제도 54강에 있는 내용인데 파일로 바꿔 보았습니다. 파일로 2000배율로 하는 것도 아주 쉽진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1번이 우리 집, 2번이 서점, 3번 마트, 4번 오락실, 5번 학교입니다. 즉, 각 정점에서, 다른 말로 정점, 버텍스, 노드, 이 청색을 엣지, 선분, 길,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노드에서 정점인 정점까지, 예를 들어 4에서 5번까지, 5에서 6번까지, 2에서 4번, 즉 모든 정점에서 최단 경로 프로그램입니다. 즉 1번에서 5번까지는 2분 걸리겠고, 그런 1번에서 2번까지는 2분이 걸리고, 그림은 방향이 없는 무방향이지만은 방향이 있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갈 때는 2분 걸리고, 돌아서 갈 때는 3분 걸리고, 이 방향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2차원 배열로 표시하면 되니까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도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 형식, 인피천 텍스트로 한다. 2차원 배열을 이용한다. 0, 2, 6, 1. 방금 전에 한 내용을 2차원 배열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로. 출력은 output 텍스트 파일에 하고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데, 초보자를 위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1번 노드 위치에서 시간을 측정하면 얼마나 걸리는가의 결과입니다. 초보자들은 이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쉽게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1번에서 1번까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니까 0분 걸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숫자 2의 의미는 1번에서 2번까지 2분 걸린다. 4의 의미는 1번에서 3번까지는 4분이 걸리고, 1의 의미는 1번에서 4번까지는 1분이 걸린다. 마지막에 2번은 1번에서 5번까지는 2분이 걸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노드에서도 거꾸로 갈 수 있겠죠. 5번 노드가 학교인데 학교에서 거꾸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마지막 5번 노드입니다. 5번에서 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집까지는 거꾸로 2분이 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번에서 2번까지는 3분이 걸리고, 5번에서 3번까지는 4분이 걸리고, 5번에서 4번까지는 1분이 걸리고, 5번에서 학교에서 학교까지는 0분이 걸린다. 문제가 이러한 결과를 파일로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output 텍스트 파일에 파일로 출력하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응용 문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 뭔가 아주 중요합니다. 54강에도 자세히 있죠. 플로이드하고 워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모든 최단 경로, 영어로 all pairs shortest path problem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으로 가중치, 엣지, 음수도 가능하고 알고리즘이다. 방향이 있어도 관계없고, 방향이 없어도 관계없고, 있어도 관계없고, 이렇게 갈 때 올 때 시간이 따로따로 걸릴 때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관계없겠습니다. 2차원 배열로 표시하면 되니까요.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정점에서 다른 하나의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즉 노드 수만큼 구한다.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의 최단 경로의 핵심은 뭐 다익스트라도 마찬가지인데 출발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A, B, C, D가 있을 때 핵심을 1번, 뭐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번에서 4번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직접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 가는 길이 10분 걸리고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 1분 걸리고 1번에서 4번 갈 때 2분 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3분 걸리고 3번에서 4번 갈 때 1분이 걸린다. 그러면 직접 2번에서 4번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2번에서 1번 거쳐서 4번으로 가면 1 더하기 2는 3분이면 되겠죠. 즉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 학교 갈 때도 울타리, 소위 말해서 개구멍으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죠. 개구멍으로 이렇게 가니까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겠더라. 그것이 이제 그 값으로 갱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54강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이 우리 집, 2번이 서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요. MP4가 3번 마트, 4번 오락실이고 5번 학교입니다. 즉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원하는 곳에서 모든 정점, 예를 들어서 2번에서 5번까지 몇 시간 걸리느냐, 1번에서 3번까지 몇 시간 걸리느냐,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정점이 즉 노드가 5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그 GPS를 만들려면 수십만 개 또는 뭐 자세히 파악을 하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다면 뭐 수억 개도 될 수 있겠죠. 수억 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내비게이션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2차원 배열로 표시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즉 1번이 우리 집, 서점, 마트, 4번이 오락실, 5번이 학교입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표를 그린 다음에 이 말로 설명하는 걸 의사코드라고 합니다. 의사코드. 이렇게 의사코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2차원 배열 표시합니다. 즉 1번에서 1번 우리 집에서 우리 집까지 0분 걸리고 우리 집에서 서점까지는 2분 걸리고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는 6분 걸리고 우리 집에서 4번까지는 1분 걸리고 우리 집에서 5번까지는 직접 표시돼 이걸 거쳐서 가야 되니까 컴퓨터는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가기 때문에 컴퓨터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무한대로 일단 표시합니다. 3번 노드에서 보겠습니다. 3번 노드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6분 걸렸죠. 여기서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있으면 또 방향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건 양쪽으로 다 간다. 그때 방향을 표시한다면 양쪽으로 이렇게 다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6분 걸리고 3번에서 2번 갈 때 마트에서 서점 갈 때는 3분 걸리니까 3번 표시한 것이고 3번에서 마트에서 마트까지는 자기 자시니까 0분이 걸리고 마트에서 4번으로 갈 때는 오락실에 갈 때는 3분을 걸린다. 그런 의미고 마트에서 학교까지는 4분이 걸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노드에서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거꾸로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1번만 보이는 1번 쓸 수 없고 이 너머에 오락실 너머 뭐가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5번에서 2번 갈 때도 얘를 거쳐서 가야든지 1, 2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직접 연결된 길이 없어서 무한대로 일단은 표시합니다. 일단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갱신하는 게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입니다. 5번 학교에서 마트까지는 4분이 걸린다. 분으로 얘기하면 4분이 뭐 키로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번에서 학교에서 오락실은 1분 걸린다. 학교에서 학교까지는 0분이 걸린다. 이걸 2차원 배열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행이라고 합니다. 1행, 2행, 3행, 4행, 5행 1열, 2열, 3열, 4열, 5열 즉 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이 위치는 0,0이 되겠고 0,0 얘는 0,1이 되겠습니다. 그때 행렬로 표시합니다. 0,2 0,3 0,4
무한대는 되겠습니다. 얘의 위치는 2행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2,1, 2,2, 2,3, 2,4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택 노드에서의 최단 경로. 원래 풀었으면 파워포인트 10장은 돼야 되는데 간단히 풀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1번 노드를 먼저 선택했을 때 블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이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0, 2, 4, 1, 2 이것의 의미는 그대로 써준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1번에 했을 때 그냥 0, 2, 4, 1, 2 그대로 써준 게 아니라 여기서 플로이드 워셜은 1번 노드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뭐냐 그런 의미입니다. 즉 1에서 2번으로 갈 때는 2분 걸렸죠. 육안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노드가 5개밖에 없어서 쉽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더 쉽죠. 의사 코드로 보면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이쪽 육안으로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이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다이렉트 가니까 6분 2번 돌아서 가니까 이거 2 더하기 3 하면 5분 4번을 거쳐서 가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하니까 4번 거쳐서 5분 거쳐서 4번을 돌아서 이렇게 하면 4가 되겠죠? 그 값이 4인데 얘를 1번, 4번, 5번, 3번으로 가면 값이 더 커지겠죠? 1, 1, 4 6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값으로 갱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 노드에서 선택 노드에서의 최단 경로를 의미합니다. 최단 경로. 선택 노드의 최단 즉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 표의 의미는 5번에서 학교에서 3번 마트까지 가려면 몇 분 걸려? 4분이 걸린다. 그런 의미고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서 마트까지 가려면 4번이죠. 오락실에서 마트까지가 3번이니까 최단 경로는 3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정답. 요거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까지 가는 것. 자, 그러면 준비된 코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56강하고 54강하고 내용 같은데 이것은 파일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파일 처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참 헤맸으니까요. 자, 파일 처리를 하는 방법은 먼저 코드 블록에서 파일 처리 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가 main.cpp가 아니고 aa.cpp로 바꾸시오. 그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put.txt 파일, output.txt 파일, input.txt 파일을 만드는 방법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일, new, mpt 파일.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올림피아드 대회나 기타 문제가 aa.cpp로 바꾸세요. 그러면 파일, new, mpt 파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빈 파일 aa.cpp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main.cpp를 갖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통째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통째로 갖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main.cpp를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연습이니까 방금 만든 aa.cpp는 바꾸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프로젝트 창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왼쪽에 있는 창을 프로젝트 창, 이것을 작업창 워크스페이스 윈도우, 프로젝트 윈도우, 아래 내용을 로그스 앤 아더스 윈도우, 즉 디버그 창이라면 디버그 오류 있나 없나, 이상이 있나 없나. 자,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 보면 컴퓨터 코드 블록 처음 하시는 분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로젝트 창에 보면 워크스페이스 윈도우라고 그랬죠. 워크스페이스 윈도우 폴더가 문제 53-10 이렇게 쭉 있고 그 아래 폴더에 소스 폴더가 있고 이렇게 아더 폴더가 있고 아더스 폴더가 있고 그 속에 방금 연습으로 만났던 aa.cpp가 있고 main.cpp가 있고 input.txt가 있고 out.txt가 있죠. 즉 C 언어 소스는 이걸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이건 저 데이터 파일이겠죠. 파일 처리해서 요거를
날려버려야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이걸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무브 프로젝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main.cpp로 들어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볼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보면 이 코드입니다. 이 화면 인쇄를 많이 넣어서 그렇지 코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코드를 경로는 최단 경로인데 거리로 얘기하면 최소 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최소 시간. 이거는 음수도 사용 가능하고 방향이 없어도 되고 방향이 있어도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하겠습니다. 2000배를 뜨시면 되니까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페어스입니다.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을 구한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헤더 파일은 샵 include iostream, fstream 두 개 들어갔습니다. 헤더 파일 이거 쓰기도 귀찮다. 그러면 샵 include bit 한번 써보면 샵 modern bit bits 슬래시 std c++ .h 즉 여러분들이 코드블록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신다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매우 중요합니다. bits 슬래시 std c++ h 헤더 파일은 헤더 파일이 수백 개 만들어 놓으면 수천 개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알고리즘도 넣고 std 뭣도 넣고 그러는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주얼 C++에서는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올림피아드 등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필요한 헤더 파일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만 써지면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습이니까 그냥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모든 헤더 파일을 사용하려면 이것만 사용하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using namespace std는 무조건 써주는 거. int main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 노드 값 n은 5를 선언했고 inf는 100만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왜 무한대 inf 무한대 값 텍스트 파일에서 inf로 하면 이게 글씨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인피저 텍스트 파일을 inf를 여기다 100만 대신에 100만이나 inf를 하면 문자를 읽어드릴 수가 없죠. 전부 또는 문자를 읽어드린 다음에 숫자도 문자를 읽어드린 다음에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되겠죠. 귀찮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인피점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노드는 v 5개를 했습니다. 방문했으면 true, 방문하지 않으면 false 하려고요. 부울함수라고 그러면 참거짓. 부울함수는 참이냐 거짓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방문했으면 true를 반환하고 방문하지 않아서 false를 반환하는 것. int 또는 정수값 선언했습니다. ijk 3000배열. 즉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의 3승입니다. 좀 많이 걸린다. int 데이터는 5,5 배열은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5, 25, 25개를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을 파일로 바꾸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시간 이상 고생했습니다. 1시간 고생해서 여러분들에게 2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파일 처리하는 방법, 명령어, input 파일 스트림의 약자 ifstream. 무엇을? input.txt 파일의 파일명을 기억하고 있는 변수. 즉 오른쪽에 파일을 기억하고 있는 변수명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래 내용을 다 처리한 다음에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로 출력시킨다. 출력이라기보다는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이 output 파일 스트림의 약자 of stream, of stream. 스트림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어디에다가 output.txt 파일에다가 나는 저장하겠다. 저장하는데 거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메모리 임시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이제 변수 컴퓨터가 메모리 상에서 임시로 기억하고 있는 게 FOUT입니다. 그런 세미콜론. 2차원 배열을 불러오는 방법 for i는 0부터 무조건 컴퓨터는 1번지가 0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 10진법도 혼동이 되는 게 1, 2, 3, 4, 5, 6, 7, 8, 9, 10이 10진법이 아니라 10진법이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가 10진법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첫 번째가 0입니다. i는 0부터 세미콜론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0, 1, 2, 3, 4까지니까 5개가 되겠죠. 세미콜론 i 플러스 하시오. 대괄호 열고 for j는 0부터 j는 n보다 작을 때 j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 열고 fin 이 fin이 뭔가 fin은 input.txt 파일을 기억하고 있는 파일명을 기억하고 있는 변수를 여기다가 명령을 그대로 써주고 C에서는 scanf scan f 이거 같은 명령이고 C++에서는 cin하고 같은 명령이죠. cin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 cin하고 fin하고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혼동되시는 분들은 변수명을 fin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in이라고 하셔도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input.txt 파일에서 불러오는데 불러와서 이게 꺽쇠 두 개입니다. 이게 꺽쇠가 컨베이어 벨트를 컨베이어 벨트 모양이죠. 컨베이어 벨트는 뭐 하는 건가요? 무엇을 실어오는 거잖아요. 쌀을 타고 별을 쌀로 만들 때도 컨베이어 벨트 실어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물레방아도 뭐 이렇게 담아서 나오죠.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오는 것을 이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스트림. 읽을 때는 꺽쇠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출력할 때는 이런 개요고 가져올 때는 이쪽 개. 여기에서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어디에 기억하겠느냐. 데이터 배열 대괄호 i 대괄호 닫고 행렬입니다. 행렬 i행 제열에 기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변수에 기억하겠다. 기억하는 것은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임시기억장치, 컴퓨터를 임시기억장치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input 텍스트 파일이 뭔가 어디 있는가 요겁니다. 확대해 볼까요? input.txt 파일이 뭐냐? 이거 2차원 배열로 표시한 거, 쭉 연결된 것을 5개 노드 이렇게 5개 연결된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2차원 배열로 표시한 거예요. 갈 수 없는 거는 무조건 그냥 100만이나 1억 정도로 해놓은 거고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는 가져와서 메모리에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초기합니다. 디스트는 여기서는 시간입니다. 시간. 엣지, 뭐 선분, 엣지 이렇게 엣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엣지. 엣지가 선분입니다. 네, 디스트라는 게 경로입니다. 경로 여기서. 최소 시간은 n, for i는 0부터 i는 n부터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 열고 for j는 0부터 j는 n부터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하시오. 가져온 다음에 핵심 그 데이터를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거리에 초기화시킨다. 여기다 담아놓는다. 디스트에 하나씩 다 담아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거기다가 이제 입력한 것을 여기다가 위에서 가져온 거를 그대로 디스트 거리에 집어넣고 일단은 배열에 가지고 집어넣고 자 화면 확대해서 축소시키겠습니다. 문제의 핵심 코드는 어떻게 본다면 플로이드 워샬은 단순합니다. 즉 3차원 배열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 K값, I값, J값
I, J, K에도 하지만은 보통 2차원별 할 때 I, J를 하고 K를 바깥에다 놓았습니다. 대부분 책에도 K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아마 정석입니다.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의 정석.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옛날에는 이것을 적었습니다. 노트에. 노트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이해하면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K는 0부터 K는 N부터 작을 똑같습니다. 플러스. 이게 뭐냐? K는 거쳐가는 노드. 다른 말로 지름길. 거쳐가는 노드입니다. 거쳐가는 노드. I는 0부터 똑같습니다. I++. J는 0부터 J 플러스 똑같습니다. 출발, 도착.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있다면, 수도 없이 했는데,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4번 노드라고 할 때, 이렇게, 무방향 그래프 또는 방향 그래프로도 할 수 있겠죠? 2번에서 3번, 방향이 없을 때, 3번에서 2번 마찬가지고, 1분 걸리고, 3번에서 4번까지 2분 걸려 쉽게, 2번에서 4번까지 5분 걸린다. 그럴 때, 출발 노드는 이 플로이드 워셔는 여기서도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출발 노드라는 거는. 도착 노드도 마찬가지. 여기 도착할 수도 있겠고, 여기 도착할 수 있겠고, 여기 출발비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쳐가는 노드입니다. 거쳐가는 노드. 이게 K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서 4번까지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오락실입니다. 우리 집에서 오락실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직접 가면 5분 걸리니까 안 되겠고, 여기 슈퍼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오락실 가려면 직접 5분 걸리는데, 우리 집에서 마트 가서 빵을 하나 사 먹고 사탕 음료수를 사서 먹고 사가지고 가도 1분, 마트에서 오락실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즉 3분밖에 안 걸리죠. 당연히 돌아서 가겠죠. 당연히 돌아서. 마트 가서 뭐를 사가지고 오락게임을 하려면 그래도 과자 부스러기도 있어야 재미있죠. 요즘 오락실에서는 PC방이나 이런 데서는 라면도 팔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가지고 가면 저렴하겠죠. 과자를 하나 사서 가는 겁니다. 과자를 사서 마트에 들리는 것이 K입니다. 이게 K 값입니다. 이거 어디 들려서 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갱신해 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 명령이 다 갱신해 주는 겁니다. 54강에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dist ijk 플러스 dist kj. dist ij라는 거는 뭐냐? dist ij라는 거는 여기서의 그림으로 얘기하면 직접 가는 겁니다. 2번에 4번으로. 얘가 더 크다면, 즉 어떠한 지름길로, 즉 2번에서 3번으로 거쳐서 가니까 더 작더라. dist ij가 크다는 얘기, 오른쪽이 작다는 얘기죠.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적게 걸리니까 적을 숫자, 그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어디에? 이거 오른쪽에 써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최단거리가 되겠죠. 이런 것을 min 함수로 명령을 예약을 사면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 부분을 해도 됩니다. min 명령을 사용하려면 알고리즘 헤더 파일을 넣어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그림으로 설명하면 주변에 돌아서 가니까 지름길 있더라, 그겁니다. 이거 끝입니다. 즉 정답은 dist ij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출력해야 되겠죠?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를 이용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for i는 0부터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여기서는 안 해도 됩니다. for j는 0부터 j는 n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를 여기서 하나면 얘를 못 씁니다. 얘를. 그래서 중괄호가 왜 필요하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한 줄을 띄워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옆으로 쭉 나타나겠죠. 그래서
5개의 데이터 또는 5개의 데이터만 한 줄에 나타내고 그 다음 줄에 나타내려면 중괄호가 꼭 이게 중괄호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쓴 다음에 그 다음 줄에다가 이걸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 줄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줄에 백슬래시 한 줄 띄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괄호가. 자,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Cout죠. Cout. 화면에 출력하시려면 Cout 하면 됩니다. 파일로 출력할 때는 Fout. 파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 보통 많이 쓰니까 프리스캔 뭐 이런 것도 있고 프리함수로 하는 것도 있고 파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 F스트림으로 하는 게 3가지가 보통 많이 쓰이죠. Fout dist.ij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멋있게 하려고 Fout 백슬래시. 자, 이거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에 것만 하는 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2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Fout 1번 노드에서 측정을 하면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의 핵심은 모든 정점에서, 즉 모든 노드에서, 다른 말로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 가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1번에서 가는 방법, Fout 꺽쇠 2개, 큰 따옴표 1번까지 해수 시간은 얼마냐? dist 0,0. 0,0이 아니라 배열이니까 dist 대괄호 0,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앞에가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에 4번까지는 dist 0,3 하면 되겠죠. 행렬.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번 노드에서 실수 시간 구하는 거는 2번 노드에서 5번까지 가려면 dist 2,4가 아니라 1,4가 되겠죠. 분 NDL 뉴라인의 약자 써주면 됩니다. 저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는 방법 fin.close 소가를 닫고 세미콜론 fout.close 소가를 닫고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cout 하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ut 이렇게 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딱 붙여주면 얘는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닫는 겁니다. 열었던 것도 닫고 그 fout 닫고 리턴 제로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되돌림 값 썼습니다. 리턴 제로는 int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수값이죠.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컴파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nput.txt 파일에 이게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값을 5개씩 넣습니다. 자, 한 번에 컴파일과 실행하는 방법 빌드앤런. 네. 화면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cout 명령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 볼까요? 콘솔 창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여기 밑에 파일을 여는 걸 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파일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utput.txt 파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output.txt 파일에 보면 위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0, 2, 4, 1, 2 글씨가 붙어서 나왔는데 띄어서 나면 큰 따옴표를 띄우면 떨어지겠죠. 5번 노드에서 각 노드에서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초보 C 언어 사용자를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1번 노드에서의 시간 측정을 하면 즉 0의 의미는 1번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까지 0분을 의미하고 숫자 2의 의미는 1번에서 2번까지 최소 2분밖에 안 걸리고 최소 거리가 최단 경로가 4의 의미는 1번에서 3번까지 4분밖에 안 걸리고 1의 의미는 1번에서 4번까지 1분 걸리는 최단 경로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 2의 의미는 1번에서 5번까지 최소 시간은 오락실 우리 집 오락실 학교 이렇게 하는 최단 경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거 보이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이는데 3번 요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노드 위치에서 측정하면 3번에서 1번까지는 4분이 걸리고 3의 의미는 3번에서 2번까지는 3분밖에 안 걸리고 0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니까 0분이고 3의 의미는 3번에서 4번까지는 3분이 걸리고 4의 의미는 3번에서 5번까지는 4분 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익스트리아 알고리즘은 한 정점에서 끝점까지 반해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을 탐색하는 알고리즘. 즉 방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음수도 사용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음수는 없죠. 사실은 음수 걸리는데 마이너스 시간 되면 나이를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파일로 불러오는 명령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2차원 배열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프 가져와서 그래프를 초기에 디스타에 대입을 하고 뭐 그냥 3차원 배열로 표시한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주변에 거쳐가는 길 주변에 지름길이 있으면 그 값이 작은 값이 되겠고 그 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으로 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 소스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커미와 명구 치면 그 안에 소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코드를 보기 위해서 해볼까요?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3차원 배열을 사용할 뿐이지 단순하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